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 보건 사업의 두 번째, 건강 평가에 대해서 마임앱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강 평가는 복습 노트, 그래서 기습 노트, 네, 그 28페이지에서 네,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럼 함께 어, 그 두 번째 학교 보건 사업인 건강평가를 함께 정리해 보실 텐데요. 제일 먼저 보시게 되는 거는 목적에 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학교 건강평가의 목적이라고 하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 그래서 학교 보건 사업의 그럼 학교 보건의 목적 자체가 학생의 건강 유지 증진이고 그걸 위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게 보건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건강 평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조기 발견을 하거나 그 건강 상태를 알고 건강에 관심 갖도록 하기 위한 게 건강 평가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상으로 학교 보건법에서 말하는 목적 같은 경우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증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 평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지 순서를 잠깐 보시면요. 학교에서 보건 평가, 그러니까 건강 평가에 대한 계획과 관련된, 그러니까 계획 과정, 그리고 이제 실시, 직접 그 건강 검사에 대한 실시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검사를 했으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치도 취해줘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목적에 대한 건 학생과 교정 건강 유지 증진해서 이미 보셨고요. 학교에서 실시를 하는 건강 평가에 대한 계획인데요. 우리가 학교 그 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교의 장에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고 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를 하는 건강검진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이제 계획이나 실시에 대한 내용들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학생에 대해서 그 보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건강 평가를 할 때 계획은 누가 하냐라고 하면 학교의 장이 했었던 거죠. 그리고 포함해야 될 요소라고 해서 보면 소요 예산 그래서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검사 항목 5가지라고 해서 보시면 제가 여기에 반응조 검정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읽어도 네, 이게 잘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에 그쵸. 스토리를 가지고 좀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체조, 신발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음 그 여기서는 체는 신체 능력 검사, 그 신체 능력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조는 건강 조사 그리고 그 신발에서 신체 발달 상황을 제가 이렇게 해 놨고 그리고 건강 검진 그리고 정은 정신 상태 검사 요렇게 해서 5가지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해 가지고 해 놓은 게요. 건강검진 기관을 그래서 이 중에서 건강검진에서 의료기관에 가서 해야 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음. 그 학교의 장이 2곳 이상을 선정하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 시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요 정도가 되어져 있어요, 법상 표현이. 그런데 한 곳만 그러니까 2곳 이상을 선정하는데 예외 상황이 있다. 그래서 예외 상황에서 이제 한 곳만 선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 경우에 교육감 승인 받은 경우는 한 곳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강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조치에서 있는데요. 우리가 그 체조 신발 전까지는 그러니까 정신 건강 상태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나 이런 게 정해진 바가 없고요. 체조 신발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하는 걸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은 이제 3 년마다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체조 신발, 여기서 발등조라고 한 것보다는 이제 그 체조 신발은 연기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신체 능력 검사, 그리고 건강 조사, 그리고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한 거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건강 검진은 연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인 거죠. 학교에 장의해야 되고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체조 신발 검정이라고 하는 5가지 항목을 실시해야 된다. 건강검진 기관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교육감 승인 받으면 한 곳만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셨고요. 이제 실시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체 발달 상황을 먼저 보실 건데요. 신체 발달 상황은 키, 몸무게, 비만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 계측 실시 전에 준비 사항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절차가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법상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기억하자고 했고, 근데 측정 방법에 대한 건 좀 잘 기억하셔야죠. 법에 나온 거고. 그래서 대상자가 해야 되는 자세는 4가지가, 그리고 검진자가 해야 되는 건, 그래서 검사자가 해야 되는 건 1가지. 그래서 대상자에서 보시면 신발 벗고 발꿈치 붙이고, 그리고 측정대에 붙이는 건 등덩치. 그래서 등, 엉덩이,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이고, 그리고 두 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이고 눈과 귀가 수평이 되는 것. 4가지라고 했고요. 그래서 검사자는 대상자의 발바닥, 머리끝까지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비만도 판정에 대한 거는 BMI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BMI라고 하면은 BMI는 그 이제 kg 몸무게를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값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면 60kg인 아이가 이제 키가 160이다라고 해서 보면 키를 이제 160cm을 미터로 환산해 보면 이제 1.6 미터가 되는 거죠. 그 제곱값을 가지고 나누어서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백분위수 도표에서 저체중인지, 그리고 정상인지, 과체중인지, 비만인지를 이제 백분위수 도표에서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측정 결과 해석 방법이라고 해서 비제통추라고 해 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전년도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건강 상태를 재확인하고, 그리고 통계 처리하고 추후 관리하고라고 해서 비재통추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신뢰도 측면에서, 그래서 오차없이 측정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이제 연상하기가 좋도록 해서 잔해 생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환자 도구, 환자 도구. 그래서 보시면 환경. 그래서 환경이 그러니까 그 동일한 환경이고 실내 환경이 더 좋다고 했고요. 인제 측정자하고 관련이 된 거. 근데 측정자는 측정자 내 또는 측정자 간의 신뢰도가 있을 거고요. 측정자 내 신뢰도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정확한 측정 방법을 아느냐 요런 것들이라고 했었고, 편견이 없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측정자가 라고 하면 측정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측정자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뭐 워낙 측정해야 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측정자 한 명이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공동 측정해서 평균값을 이제 측정값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구로 보면 이제 표준화된 거, 그리고 이제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고 하면서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서 보시면 이것도 환자 도구 요렇게 보셔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그 높일 수 있는 방법, 그죠? 환경은 동일한 환경으로 해 줘라. 그리고 측정자네 측정자 간 해서 이제 교육, 사전 교육 같은 거 줘서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는 법도 알게 해 주고 편견도 없애 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 명의 공동 측정 평균값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뭐 몸무게만 측정한 사람, 키는 키만 측정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을 해서 한다든가, 도구는 표준화되고 동일한 걸 써라 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신뢰도를 저하시킨 요인이라고 하면 역시 환자 도구. 그래서 환경이 이제 동일한 환경이 아닌 경우, 그쵸? 그리고 그 이제 관측자, 그래서 측정자가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확한 측정 방법을
측정 방법을 모르는 미숙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도구가 부정 상태, 이상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조사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사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비 병사를 그래서 식생활과 그 비만에 대한 거, 위생에 대한 거, 그리고 신체 활동에 대한 거, 그리고 신체 그리고 생활. 그래서 학교 생활이다. 그리고 신체.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다, 가정 생활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TV랑 그러니까 텔레비전,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건 인터넷, 뭐 텔레비전, 그리고 음란물 이용에 대한 거 하고요. 그리고 안전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거. 그리고 음 그 폭력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그 상담에 대한 거 하고 사회하고 사회성과 정신 건강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거고 그리고 약물이나 아니면 담배, 음주, 그러니까 음주, 흡연, 약물의 사용, 요 사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감이 설문지를 만들면 학교회장이 매년 실시하는 거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건강 검진하면 검진 기관에 의뢰해서 3년마다 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눈에 관한 검사에서 보시면 시안해 가지고 이제 시력 검사하고 안질환에 대한 거. 근데 안질환은 결질사 이렇게 해서 결막염 그리고 눈썹 찔림증 사시 해서 보실 수 있고요. 코와 목의 검사 항목해서 보시면 이거는 그 이제 부비동염이라든가 그리고 편도선 비대 그리고 목 부위 림프절 비대, 갑상선 비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리 검사의 종류라고 해서 보시면 소변 검사인데요. 소변 검사는 두 가지가 요 담백과 요 자멸이었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는 비만아들에게 실시하는 게 있고 고일 여학생한테 실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아들한테 하게 되는 게 6개 검사였던 거죠. 그래서 혈당 검사하고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 지방, 그리고 HDL 그 콜레스테롤. 그래서 고 고콜레스테롤, 지단백, 혈증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저밀도 LDL, 지단백 콜레스테롤에 대한 거 하고요. 그리고 간 세포 효소 해 가지고 6가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혈압 측정에 대한 거. 그래서 결합 요렇게 해 놨고요. 고일 여학생들은 혈색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 학생들한테는 혈액 검사 6가지에다가 이제 허리둘레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능력 검사.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 이제 중학교 여학생 검사 항목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순하면 그러니까 순심이 근력은 그 운동선수에 비유되었다. 뭐 요 정도로 기억을 해 보자고 했고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건 순발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위에 들어가는 건 이제 50m 달리기나 제자리 멀리뛰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심폐지구력에 대한 건 심. 그래서 이거는 왕호스라고 해 놓은 게 이제 왕복 오래 달리기 그리고 오래 달리기 걷기 그리고 이제 스텝 검사라고 하는 거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는 거고요. 또 근력하면 근력과 근지구력이라고 해서 그래서 윗몸 말아 올리기 아니면 그 이제 팔굽혀펴기 그리고 그 악력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 이제 여학생 사례가 나왔었기 때문에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인데 팔굽혀펴기라고 해서 오답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은 팔굽혀펴기를 하고 여학생들은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라고 하는 건 비만이었고요. 그리고 유하면 유연성이에요. 그래서 구분 앞으로 그러니까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또는 이제 종합 유연성 검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하게 되는 정규 건강 검사, 건강 평가라고 하는 건 신체 발달 상황 건강 조사, 건강 검진, 신체 능력 검사고요. 정신 건강 상태 검사 하나가 더 추가돼서 들어가는데 그건 마지막에 추가가 돼서 아직 구체적인 실시 방안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교육감이 지정한 학년의 학생들에게
이제 별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상표는 교육감 지정 학년 학생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초1, 4, 중1, 고1은 정기 건강 검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외 학생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 소변 검사는 초, 중, 고 학년의 학생 중에서 그 교육감 지정을 학년 학생에게 하게 되고요. 구강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검진 3년마다 했지만 구강 검진은 매년 초등학교에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제 교육감 지정을 학년 학생에게 하게 되고, 결핵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 중에서 그 교육감 지정한 학생에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결핵이라고 하는 거 원래 초중생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시력 검사로 들어가서 네, 그 학교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의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넬렌 차트 검사법이라고 해서 보시면 이거는 원시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거리 시력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원거리 시력 검사표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넬렌 차트 10표 같은 경우는 그 10표에 분수로 써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분수일 때요. 그 분자는, 그래서 분자는 대상자가 10표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분모는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대상자가 그 보고 있는 10표의 그 숫자나 그 모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형 뭐 이거를 읽어내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넬렌 차트 같은 경우는 그 6m용 해가지고 20피트거든요. 그래서 미국 거기 때문에 그쪽 이제 피트를 거리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해서, 그래서 분자는 2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m용이니까 대상자는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계속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0분의 20이라고 하면 대상자가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보는 걸 정상 시력이 가진 사람이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상 시력을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모가 크면 클수록 시력은 나쁘다. 왜냐하면 대상자는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보는데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은 200피트 떨어진 곳에서 본다라고 하는 건 이제 더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상자의 시력이 나쁘다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력에 대한 판정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시력은 학교에서 건강검사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에서는 나안 시력, 그래서 나안 시력이라고 교정 시력이 아니에요. 0.7 이하부터는 이제 정밀 검진을 받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시라고 하면 이제 시력이 저하되어 있는데요. 교정 시력도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정 시력이 0.04 이상, 0.3 이하가 약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담백이나 요 자멸에 대한 검사를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담백 검출 시 의심 질환해서 보시면 전신 질환과 이제 국소 질환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국소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신장 질환이라든가 이제 사구체, 아니면 요관, 요도 이런 것과 관련된 질환들이고요. 그래서 담백 검출이 되어지게 되면 그 학교에서는 사정해서, 그래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건강 관리를 해줄 거고, 그리고 생활 지도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보건 교육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구강과 이제 결핵 검사에 대한 따로 여서 보지 않고 저희가 결핵 파트나 이런 데 더 보시게 될 거고요. 결과 관리에서 보시면 조치에서 건강검사 결과 조치 가지고 보시면, 학생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질병 치료와 예방 관리해 가지고 예방 관리해 주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게 요 세 가지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육도 해 주고요. 보건 교육도 해 주고 상담과 그 관리도 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상담 기관에 이제 뭐 연계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교직원에서 보시면 치료나 아니면 그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도 치계, 뭐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치계, 그리고 교직원은 치계,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감염병이 학교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보신 휴등이라고 하는 게 보고 신고. 그래서 교육청에 보고하고
보건소에는 신고하고 그리고 휴업이나 등교 중지를 학교, 당국에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화기나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서라고 해서 보시면 이거는 교감방, 네. 교감방, 격리, 환기. 말이 안 되지만 감염병 환자가 생겼으면 이제 교감방에 격리하고 환기한다라고 그냥 같이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교는 교육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시하는 거죠. 능동 감시도 하고 수동 감시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체계, 소독도 하고 물품도 비축하고라고 하는 거, 격리도 필요하면 시키고 그리고 이제 환기해 주고 하는 것들 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소독이라고 하면은 이제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물품 소독, 물 끓여 주고 요런 것들 주로 하게 될 거고 호흡기라고 하면은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제 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 기록 관리에 대한 걸 보시는 거는 학생 건강 기록부의 기록 및 관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교육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나이스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는 거. 5가지 해 가지고 보시면 이거는 5가지에서 인별 신의 검지, 그러니까 인별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 인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신의 어 인별의 이제 신의로 떠오른, 그래서 뭐 검진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별 신의 검진 해 가지고 보면 인적사항, 그리고 그 별도 검사 항목이랑 이제 기관명, 그리고 신체 발달 상황과 신체 능력에 대한 거, 그리고 예방 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거, 그리고 건강 검진에 대해서 일자와 이제 기관명을 쓰는 거고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리고 별도 검사나 건강 검진은 일자와 기관명을 이제 교육 정보 시스템에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별도 검사와 그 건강검진 결과는 별도 관리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셨고, 그래서 쭉 보시면 그래서 보건 사업, 두 번째 보건 사업인 건강 평가는 목적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이다. 계획은 누가 하고 어떤 항목을 해야 되고 예외적인 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 그 학교 건강 검사 항목별로 해 가지고 실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과 처리는 이렇게 구조화해 가지고 암기를 해 보시고 반복하시면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건 사업인 건강 평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